엄마 나 이제 정말 다시 볼 수 있는 거 맞지? 병원 침대에 누워 울음을 터뜨리는 소녀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모.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온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사벨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 패트릭, 그리고 딸 로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늘 비슷합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딸이 학교에 가면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러 나갑니다. 하지만 딸 로라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돌아오면 웃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풀어놓던 아이가 이제는 방에 틀어박혀 노래를 듣거나 무엇인가를 보기만 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저와 눈을 맞추는 일조차 드물어졌어요. 남편은 사춘기라 그렇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학교에 가기 전 탁자에서 토스트를 먹는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아이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로라 손등에 멍,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슬쩍 손을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투와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어지간하면 이렇게 멍이 들지 않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디서 다친 거야? 제 질문이 이어질수록 로라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대답을 회피하며 서둘러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손목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얘기 좀 해봐.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딸은 급하게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로라의 손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들 예민한 시기야. 괜히 더 물어보면 아이가 더 다칠 수도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저는 남편이 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함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로라의 방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라 엄마 들어가도 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딸은 이어폰을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이어폰을 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디선가 방어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요즘 정말 별일 없는 거지? 라고만 물었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팔을 걷어붙이며 먼지를 털 때 소매 사이로 또 다른 멍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팔에 2개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로라 저번에 손등에도 그렇고 엄마한테 뭐 숨기는 게 있는 거지? 제가 다시 추궁하자 아이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좀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학교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한 거야? 그 순간 로라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앞이 잘 안 보여요. 눈이 흐릿해지고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말하기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딸아이의 울고 있는 얼굴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앞이 안 보인다고? 저는 멍하니 되물었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습니다. 한 번씩 확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고 그래서 컨디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엄마 나 어떡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 길로 병원에 데려가자며 서둘러 차키를 들었습니다. 딸아이를 부축하며 차에 타던 순간에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일일까? 병원에 도착해 안과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갔습니다.
급성 백내장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는데 로라의 경우 진행 속도가 너무 이상합니다. 원인 자체가 희귀해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걸 멈출 방법은요? 좋아질 방법이 없나요? 또 제가 묻자 의사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시도할 순 있지만 이미 오른쪽 눈은 많이 손상이 진행됐기에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꾹 참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로라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른쪽 눈은 아예 안 보여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멍이 생겼을 때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이사벨 우리 포기하지 말자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도 딸도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라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남편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든 말해봐. 우리가 같이 갈게.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남편도 울며 딸을 토닥였고 남편은 그날로 직장에서 휴직을 신청한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마지막 풍경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로라는 아침부터 조금 들뜬 모습이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웃음을 보였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예쁠 거예요. 한복도 입어보고 싶은데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너무 멋지겠죠? 딸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이 여행이 딸이 보는 마지막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륙하고 몇 시간이 지나자 로라는 창가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앙드레는 딸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벨, 우리 정말 잘한 거겠지.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요 패트릭, 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 역시 확신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착륙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무원이 좌석 벨트를 착용하라고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로라가 갑자기 손으로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이 더 뿌옇게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로라 정말이야? 제가 다급히 묻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본 승무원이 다가와 불편하신 게 있으실까요?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승무원은 침착하게 저희를 진정시키며 걱정하지 마세요. 도착하면 공항 의료팀과 연락해 도움을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안심은 되었지만 딸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승무원은 저희를 돕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공항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빠르게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도움에 저와 남편은 감사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의료팀이 대기 중이었고 딸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오른 순간 패트릭은 딸을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며 로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패트릭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분께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저희를 조심히 불렀습니다. 의사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른쪽 눈은 이미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왼쪽 눈은 시력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을 한다면 90% 정도 시력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 역시 딸을 꼭 끌어안으며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빠가 뭐든 다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눈물을 훔치며 수술을 받고 싶어요. 제발 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딸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패트릭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이사벨 우리 딸은 강한 아이야 분명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몇 번이고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이라는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쫓아냈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은 괜찮을 거야. 옆에서 남편도 긴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저희처럼 불안한 가족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온 신경이 딸 아이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회복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동안의 경과를 확인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말하는 줄도 모르고 감사를 반복할 때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로라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이 감긴 채 숨 고르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희망이 저희 가족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 로라가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 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2주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긴 시간일지 정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라는 수술 직후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패트릭은 병실 구석에 앉아 한숨을 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이사벨 이제 정말 괜찮아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패트릭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믿어보자. 로라는 강한 아이야. 저는 남편이 손을 잡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로라는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어마다 엄마가 옆에 있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붕대를 감싼 눈을 쓰다듬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된 거 맞아요. 저는 울컥한 마음을 누르며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했어. 이제 몇 주만 지켜보면 돼. 그 순간 딸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안 보이면 어떡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 역시 눈물이 씁니다. 로라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도 있잖아. 우리 모두 널 위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안 그래도 딸의 손을 잡으며 아빠가 너를 위해 뭐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자. 우리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말없이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긴 하루하루였습니다. 로라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저희는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까지 조심스럽게 돌봤습니다. 패트릭은 아이가 깰 때마다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건네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가 홀로 울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의 고통을 알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회진을 오며 로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부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라는 말에 저희는 잠시 안도했지만 매일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딸의 곁에 앉아 눈가를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로라, 많이 답답해? 뭐 필요한 건 없니? 아이는 작게 웃으며 그냥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다시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의사가 드디어 로라의 안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저와 앙드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의사가 무언가를 놓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라,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빛이 느껴지면 말해주세요.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딸은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여요. 정말 보여요. 훨씬 잘 보여요.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따르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앙드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딸을 꼭 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 딸은 저희의 품 안에서 계속 울면서도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로라의 시력은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주의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남은 시력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한국에 방문해 주시길 권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밝게 웃으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자주 한국에 올 수 있겠네요. 패트릭은 딸을 안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빠가 언제든 보내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딸을 재우고 저는 남편과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패트릭,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사벨. 우리 딸이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한 게 이런 기회로 우리를 이끈 것 같아 운명 같은 기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딸 로라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의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몇 주는 더 병원 근처에 머무르라고 권유했고 우리는 이 기회를 로라가 바랐던 한국의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예전처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로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제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딸의 모습을 보고 우리 딸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본다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한강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로라는 신이 나서 자전거를 빌리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자전거 타주세요. 한강 따라 쭉 달려보고 싶은데. 저는 어지러워서 못하잖아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결국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패트릭은 로라를 뒤에 앉히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자, 로라 어때? 남편의 말에 딸은 환하게 웃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한강을 따라 달리던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여기는 정말 평화로워요.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여요. 로라는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과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여기는 참 여유로운 것 같아. 프랑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패트릭도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로라, 한국하면 한복이 떠오르지 않니?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한복 입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복 체험이 가능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로라가 고운 연분홍빛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로라 공주님 같아. 제가 감탄하자 딸은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 이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겠는데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을 산책하며 로라는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로라의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로라는 떡볶이를 보고 이거 정말 매워 보이는다. 맛있을까요? 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번 먹어봐. 로라 엄마도 궁금하네. 딸은 조심스레 한 입을 먹더니 눈이 커지며 외쳤습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그 말에 저와 안드레도 웃으며 떡볶이를 함께 먹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모습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주에는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다른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저 아래가 다 서울이에요. 정말 크네요. 불빛이 마치 별 같아요. 남산 전망대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여기 다시 와서 살고 싶을 만큼요. 딸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로라, 너만 행복하다면 엄마도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앙드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딸이 여기서 살고 싶다면 언제든 돌아오자.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뭐든 해줄게라며 웃었습니다. 딸은 손뼉을 치며 정말요. 그럼 나중에 대학생 되면 여기로 유학 올래요라고 외쳤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딸이 시력을 잃어갈 때 느꼈던 절망, 한국에서의 수술과 회복 과정, 그리고 지금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패트릭,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사벨,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로라의 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딸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도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로라,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그 순간 저는 딸이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내년에 저희 딸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한쪽 눈엔 항상 렌즈를 끼고 다니지만 그게 문제인가요? 앞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삶을 딸아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죠. 한국에 또 제 아이를 맡기니 이렇게나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또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